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래요? 그동안 지금 가장 좀 문제라고 생각했던 점은 약간 소양 같은 거, 뭐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런 거를 20대 기간 동안 못 만들었다라고 만들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가 묻는 거예요. 20대를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부터 시작해서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보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아주 황심소에서 들으면서 처음부터 빨려들었던 게 이런 시지프스는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렇게 많다니? 네, 많구나. 그리고 그렇게 많다는 걸 알고 나서는 나는 그럼 빨리 벗어나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디에도 이렇게 말하기도 부끄럽고 굉장히 이상한 저라는 사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되게 주변에 이런 또래나 이런 사람 중에 많이 흔히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처해 있는 상황인 걸 아는 순간 이거에 대해서 좀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럼 빨리 빠져나가야겠네? 이런 생각이 갑자기 좀 쉽게 드는 거예요. 네. 본인이 이거라고 이야기하거나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거를 잘 이해를 안 하고 내만 겪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일단 부모님의 지원이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뭘 하질 않더라도 그냥 그럴듯한 뭔가를 대고 이번엔 그럼 이거 준비할게요 아니면 이거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항상 연명 자금이 항상 있었고 그래서 저는 뭐 시야가 안 보이는 곳에서 뒹굴뒹굴도 하고 책도 읽고 돌아도 다니고 본인이 지금 모습이 동굴에서 지내다가 나온 사람 모습이에요. 네.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하염없이 책 읽고 영화 보고 그러다가 그냥 심심하면 우울해하다 우울도 하고 맞아요. 네, 그렇게 뭐 비관도 하고 근데 그건 그냥 그렇게 지내는 사람의 그냥 뭐 비관 놀이같이 그렇게 하고 그런 시간이 훌훌 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30살이 확 됐군요. 네, 그렇게 그래서 뭐 졸업도 미루고 그럼 졸업을 아직 안 한 상태예요? 졸업은 이제 했어요. 이제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취업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약간 또 황심소에도 약간 미술 쪽 사람들이 사연이 참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참 어떻게 그것도 자기 정체를 약간 좀 중간에 놓을 수 있는 좋은 위치인 것 같은데 여기서 정식 취업을 안 하고 난 뭐 작가로도 갈 수 있고 뭐 근데 그 가운데서 그냥 숨어 있는 그런 상태로 그러니까 왜 뭐 일 안 하니 그럼 작업할 거라고 그러고 왜 작업은 또 왜 안 하니 그럼 뭐 알아보고 있다 그러고 뭐 이럴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잘 좀비처럼 지내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동안 그냥 개구리가 그냥 찬물에서 뜨거워질 때까지 그냥 끝까지 안 나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뭐 대학도 안 가고 그런 사람들 얘기 뭐 죽자 살자 뭐든 막 부딪히면서 했는데 저는 그냥 안온한 환경에서 지내다가 살짝 대고 나왔어요. 나이가 차고 이제 점점 압박이 이제 느껴지고 이제 부모님 이제 나이 드시는 것도 보이고 이런 그런 걸 조금 이제 이런 연명의 끝이 이제 한 게 가늠이 되면서 점점 우리 뜨거워지고 나도 좀 불편하고 막 기분 나쁜 느낌인데 막 이러면서 저도 이렇게도 살기도 싫고 이렇게 안 살아도 되고 나는 더 잘 살 수 있잖아. 내가 굳이 이렇게 안 하고 되게 그냥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왜 이러고 막 세월을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작은 성취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찾아서 그걸 시작을 할까 이런 걸 찾고 있다가 그래서 그냥 상심해서 듣다가 나온 것 중에서 집에서라도 뭐 사와서 막 만들어보고 뭐 해보고 막 이런 길도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뭐 1, 2년 보내면 뭐라도 된다 뭐 이런 패션 디자이너 일을 좀 뭐 럭셔리 브랜드 경영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럭셔리 브랜드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기에 너무 아무것도 막연해서 찾다가 그게 창신동이란 동대문 옆에 그런 경제 그런 데가 있다고 들어서 이제 거기를 이제 갔어요? 예, 갔어요. 잘했어요. 이틀 일했어요. 이틀 일했어요? 네, 거기는 정말 이제 가장
싼 옷을 만드는 곳이더라고요. 맞아요. 세상에서 그렇게만 그럴 수가 없는. 그래서 그 공장 환경도 안 좋고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한테 그럼 여기서는 뭐 적어도 30만 원 옷, 뭐 100만 원 옷 이런 것은 어디서 만드냐고 그런데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옷을 만드는 곳이 거의 없다시피 뭐 강남에 그냥 자기들이 운영하는 그렇죠. 뭐 이런 것만 있고 조그만 그거에 그래서 여기는 정말 만원짜리, 2만원짜리 동대문에 바로 보내는 거. 그 옷 파는 가게들을 차라리 좀 다니면서 거기서도 알바하는 식으로 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제가 뭔가 만드는 걸 접하고 싶어서 근데 거기서는 그냥 뭐 계산이나 영업이 아닌 일을 찾다가 그렇군요. 한꺼번에 지금 본인의 심리 상태를 한꺼번에 또 뭔가를 확 많이 하려다가 그러면 금방 본인이 지치거나 내가 이게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봉제 공장 근데 그 사장님이 저랑 꽤 얘기가 됐어요. 잘. 그러니까 그분도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고군분투로 아직 마흔이 안 되셨는데 사장으로 계신 분인데 거의 9시부터 뭐 10시, 11시까지 일하고 그냥 계속 반복 노동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틀 동안 보면서 구경하면서 도와주고 이랬는데 봉제를 하면 그래도 한 벌에 뭐 1,500원, 뭐 3,000원 이렇게 받으면 그걸 뭐 한 달에 그럼 몇백 장씩, 하루에 뭐 20장씩만 해도 600만 원, 700만 원까지 번다. 뭐 너는 그런 길로 가면 된다. 뭐 이러면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사장님한테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거를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그분은 너는 그럴 그릇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뭐를 이야기했는데 그릇이 안 된다라고 예를 들어 뭐 디자이너가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조금은 정신세계가 달라 이런 자기도 뭐 브랜드 옷이나 이런 걸 일을 했었다. 근데 그런 건 뭐 쇼핑 강정 같은 뭐 자기는 하다못해 어떤 알려진 디자이너가 자기한테 뭐 500만 원어치 일을 맡겼는데 그걸 못 받아서 그 사람을 쫓아다닌 적도 있다. 뭐 그렇게 TV에 나오고 뭐 이 기사에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차라리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밑바닥 옷을 만든다. 그게 이걸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게 그때 거기서 아니면 어떤 기업이랑 일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양으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본인도 여기서 그냥 돈을 벌기 위해 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뭐 그런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여기서 자기는 더 사업을 키우고 인터넷 쇼핑도 할 거고 판매도 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청사진도 얘기해 주시고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이곳에서 만약 계속 일을 한다고 했을 때의 문제는 저는 좀 일을 하면서도 제 걸 하거나 생각을 할 시간이 필요한데 뭐 9시부터 9시는 제가 만약 좀 몸이 익숙해지더라도 이게 생각을 차단시켜서 이것밖에 못하는 길로 만들어 나머지 자기를 준비하는 시간이 그래서 그럼 저의 좀 시간을 달라고 했더니 시간은 네가 내는 거야. 네가 배우는 것도 네가 배우는 거고 맞는 말이기도 하죠. 난 그분은 이제 20대 때는 거의 1시간씩만 잤대요. 그땐 전쟁통에 사셨구나 이런 생각이. 그분은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 그런 상황에 그냥 던져진 케이스 같고. 근데 그런 얘기들 몇 개 뭐 기사에서 읽은 적도 있어요. 난 어떤 디자이너가 데뷔하기 전에 뭐 2시간만 자고 막 그렇게 했다 뭐. 근데 그럼 나는 그걸 그릇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런 투지나 그런 싹이 없어서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자 그러면 지금 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든지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는 디자이너가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비교적 뚜렷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그 선생님이 말하신 것처럼 저 같은 성향은 어떤 업의 일을 반드시 해야겠다 뭐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니 어떤 일을 해도 그걸 그냥 다르게만 한다면 저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정확하게 잘 이야기했어요. 생각해보니 디자이너를 해도 그걸 그냥 하는 거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해야 내가 의미가 있고 사는 이유가 있겠구나. 거기서 첫 번째 조건은 뭔지 알아요? 뭔데요? 본인 스스로 디자이너면 디자이너라는 일을 본인이 하고 있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인정이나 적어도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본인은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조금 더 아니거든요. 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본인이 어떤 지금 약간의 혼란을 겪기 시작하냐 하면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가 되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본인은 어떤 답을 자기 나름대로 찾아냈어요? 뭐 당장에 가장 가깝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찾아가본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실제로는 네.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찾아간 게 아니라 네. 봉제 공장에서 직공으로 일하는 길을 찾아간 거죠. 네. 그것도 어떤 기사를 보고 그렇게 한 분의 사례에서 좀 힌트를 얻어서 가본 거죠. 네. 그 말은 뭐냐 하면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누군가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본인 나름대로 자기의 길을 찾았다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본인이 지금 내한테 이야기한 건 뭐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는 그 동네 사람들의 일반적인 것과는 다른 특별한 것을 하게 될 때 본인의 존재감이나 가치가 더 부각이 된다. 그럴 때 처음에 조건은 뭐냐 하면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 내가 좀 더 스페셜한 내만의 특성을 가진다. 라는 1단계, 2단계를 본인이 그치는 거를 동시에 다 이야기를 해준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본인은 1단계 수준에서 일을 하고 있나요? 2단계 수준에서 일을 하고 있나요? 아직 1단계도 자리를 못 찾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한 거는 1단계, 2단계를 거쳤거나 또는 1단계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를 본인이 쫓아간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어떻게 규정했어요? 본인이 간 거는 패션 디자이너에서 디자이너가 된 게 아니라 본인은 봉제 공장에서 직공으로 일하는 길을 지금 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근데 그 어떤 일을 해도 그걸 다르게 하면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이 이 일을 보면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아니면 저 사장님에게 저런 걸 제안하고 아니면 필요한 걸 이런 걸 해줄 수 있을 텐데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죠. 이걸 어떤 한 그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을 사장들이 가장 싫어해요. 그렇게 제가 좀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좀 싫어할 수 있다는 걸 경험했죠, 그죠? 이미 본인은 대놓고 경험을 했어요. 그게 지금도 제가 3일 뒤에 그 일을 계속 한다면 나름대로 어떤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처음 와서 익혀야 되는 일,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이 흐름 같은 거. 근데 그런 걸 그냥 거기서 이제 거기가 사수 같은 사람들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익히는 거 이러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이 그냥 단어장 보고 단어 외우는 것처럼 배우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다시 거기 3일 뒤에 가면 계속 다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나간 애로 생각해 달라고 하고 다시 간다면 그분한테 한 달은 월급을 절반만 받겠습니다 이러고 그 대신 절반을 안 받는 건 제 마음대로 좀 해보겠다는 건데 저 같은 경우라면 그냥 가서 뭐 디자인을 외우고 재단 일이니까 봉제하는 이제 가사 노동자들 간의 수공업자들에게 다 배달을 하고 또 옷이 나가지고 이 흐름을 알고 그걸 항상 뭐 체근을 하고 전화로 뭐 이런 과정을 알아야 된다고 그게 먼저라고 하시는데 그럼 어쩌면 뭐 옷을 외운다는 건 일단 가서 그렇게 주먹구구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사진 다 찍고 다 정리하고 만약 그 업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거 그냥 뭐 오토바이 맨날 배달하는 분 탈 수 있으면 타고 아니면 뭐 오토바이 하나 제가 섭외해서 쫓아다니면서 한번 그분들 어떻게 일을 하나 얼굴도 보고 이러면은 단어장에서 단어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을 쓰면서 단어 배우는 건 그런 격이잖아요. 그럼 저는 잊혀지지 않고 기억하고 그거 그냥 흐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죠? 그럼 사장님이 원하는 능력을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서 익혔습니다. 그럼 그 다음 일은 또 이 업계가 무슨 거기서 적어도 80년? 이 정도 된 업계인데 아무런 전산화가 안 돼 있고 그냥 그렇죠. 그럼 그 흐름을 그냥 그 컴퓨터하고 6개월 다녔잖아요. 네. 그거 그 6개월 다닌 애들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럼요.
그거 좀 만들면 그냥 그거 맨날 손으로 적은 거 그거 안 보고도 딱 하면 그냥 출력하는 그것만 하나 그 영수증 출력하듯 그건 뽑아서 붙이고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골머리 익힐 것도 없는데 그런 거 좀 하면 얼마나 좋아. 뭐 이런 것들 그냥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반값을 받으면서 난 그거를 내 식대로 익히고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뭐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또 길을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럼요. 뭐 꼭 저는 럭셔리 브랜드가 아니라 그 사장이 만약에 더 그 사장의 그릇을 얘기한다면 좀 유니클로나 자라 만드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럼요. 근데 사장은 본인이 사장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본인이 직공이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사장으로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을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대할까요? 직공이라고 대할까요? 아니면 우리 회사의 오퍼레이션을 좀 더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외부 컨설턴트라고 생각하고 대할까요? 아직 그분도 제 정체를 약간 탐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는 일단 뭐 대졸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없고 뭐 본인이 대졸자인데 들어온다고 했을 때 사장 입장에서는 얘가 뭐야? 노동운동하러 들어오는 건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는 어떻다 저렇다 뭐 말할 사람도 없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님이 거기 와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첫째 본인이 일하는 거를 뭐 9 to 9으로 일을 하는데 본인은 9 to 뭐 4, 9 to 5 뭐 반만 일하고 나머지는 제 식대로 익히겠다 하면 안 될까요? 할 때 사장은 오케이 할까요? 그건 안 되겠는데 라고 할까요? 그 사장은 그건 얘기가 되는 분 같았어요. 얘기가 되는 거라고 본인이 기대는 하지만 네. 아닌가요? 아닐 거예요. 만약에 교수님 같은 사람이랑 밑에 뭐 여기 들어오는 뭐 인턴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제안하면 허용하지 않으실까요? 허용을 나는 했는데 그거는 하시잖아요. 그게 연구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허용을 해요. 본인이 하는 이야기는 어떤 조직이든 어떤 회사든 뭐 어디든지 간에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향상시키고 발전 변화시키고 이것을 더 체계화시킨다 라는 측면에서 연구 개발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에 그래 너 해봐 라고 얼마든지 수용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님이 그러면 제가 항심소에서 뭐 본인이 항심소가 도움도 되지만 이게 더 발전할 수도 있고 뭐 이게 하나의 미디어 회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있어. 그러면 제가 항심소에서 일단 그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는 데 있어 너가 결과물을 낼 때까지는 월급을 못 줄 수 있는데 그거는 괜찮니? 그 대신에 너가 결과물을 내면 거기에서 이익의 몇 프로를 너가 가져가. 그럼 본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오케이 하겠죠. 저는 만약 3일 뒤에 거기 도로 들어간다면 제안을 할 생각인데. 그래. 제안을 하세요. 근데 사장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사장은 글쎄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야기하는 걸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라는 상황에 처하게 될 거예요. 이게 정말 그냥 철없는 이상주의자의 생각인가요? 아니요. 근데 왜 안 먹히죠? 그 사장의 딸이 그 사장한테 그 이야기를 한다 해도 사장은 일단은 그거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죠? 그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요. 지금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본인 개인으로서 그 행동을 하는 게 사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훨씬 본인이 하는 거가 발전할 수 있는 단서나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만일 본인이 그 행동을 함으로써 이 회사에 들어오는 직원이 또는 직공이 본인과 비슷하게 행동을 하면 사장은 첫 번째 어떤 위기감을 느끼게 될까요? 저는 뭐 그 자리를 뭐 그럴 생각 없는데요. 그냥 배우고 싶고 그냥 성장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사장은 본인이 거기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뭐 본인이 스스로 혼자 잘 배워가는 부분도 있지만 사장의 입장에서는 본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죠?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장이 더 나아진다고 기대할까요? 아니면 지금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동안 해오던 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엉뚱한 애가 나타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해댈 때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분도 그냥 본인 생각대로 되든 안 되든 그냥 하시면서 뭐 흥망성쇠 하시면서 오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 사장은 자기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해왔던 방법이 어쩌면 최고로 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겠죠. 예, 자신감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렇죠. 직공이 몇 명쯤 되던가요? 60명 정도 부리신다고 하시죠. 60명이고 그러면 그래서 뭐 월급만 뭐 1억 5천 정도 관리를 뿌리신다고 뭐 그러니까. 그렇죠. 60명에 1억 5천이면 근데 뭐 많이 받아봤자 거기는 뭐 350이 최고치. 그렇죠. 아주 숙련된 거기서 아마 10년쯤 되는 사람들이 거의 한 300에서 350 정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일이 숙련이라는 거는 그 일에 뭐 진급을 더디게 하는 그냥 말인 거. 그냥 20년 일을 해도 그 일의 고도화가 그 20년짜리 고도화된 그런 일이 아니에요. 수준이 아니로 나타나고 한 3년짜리 뭐 그렇죠. 그걸로 그건 잘 20년을 봤어요.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잘 봤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냥 네. 호봉이에요. 그냥 그렇죠. 능력이 아니라. 그렇죠. 그게 기껏 해봤자 10,000원도 안 되는 옷을 만드는 네.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만일 100만원짜리나 1000만원짜리 옷을 만드는 곳에서는 그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거기가 재단하던 곳이니까 뭐 이태리에서 악어피를 재단하는 사람은 그냥 아티스트잖아요. 그런 여기서 천을 재단하는 그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 장가 럭셔리 브랜드의 경영 전략. 그렇죠. 마케팅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땀 한 땀 직공이 만들었다라고 이미지를 하고 실제는 중국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이 우리가 늘 구찌, 프라다, 뭐 버버리 운운하는 이런 명품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이죠. 그래서 그런 패션업의 그런 어떤 외형과 실상의 그런 점들을 알아가는 것도 재밌게 생각해요. 그건 재밌어요. 알아야 할 부분이고 이렇게 알아가는 거라고도 생각하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아직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뭔가요? 특히 아이디얼리스트 Who are you? 예요. 너는 누구냐예요. 본인이 패션 마케팅 교수면 그런 실상을 이야기하면 저분은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참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본인이 패션 마케팅 공부하는 학생이면 그래 이 업계의 현실을 진실을 알아나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업계에 일하는 직원이면 그래 제가 지금 찌질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뭐 그런 식으로 디스하는구나 라는 상황이 되어버리고요. 심지어는 그 업계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닌 그 업계가 어떨까 라고 들어가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또 그냥 찝쩍거려 보다가 자기가 도망갈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다들 이건 경계하는 이제 그냥 우리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장은 본인이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나는 인간 기계를 원하는데 너는 생각하는 인간으로 여기에서 그러면 오작동하는 기계가 돼 라는 걸 귀신같이 알게 되죠. 그리고 본인 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루에 이게 얼마짜리가 몇백 개 만들어지고 몇천 개 만들어지고 이러면 한 달에 얼마까지 벌 수 있다는 그 이야기는 본인이 지금 옷 만드는 기계를 원하지 생각하는 기계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본인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저한테 전혀 먹히지가 않는 보상이죠. 그렇죠. 본인이 지금 돈 벌러 들어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뭐 다른 일에도 볼 수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본인이 사연에서 지금 이 패션 디자이너가 돼서 시다로 일을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했어. 네. 아니 지금 이 친구는 지가 그동안 동굴 속에 있어서 이제 뛰쳐나와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동굴 속에서 잘 지내다가 뛰쳐나와가지고 갑자기 삽질은 왜 하고 있지? 그리고 본인은 삽질을 하면서 갑자기 큰 빌딩을 지으려고 지금 하는데 삽질을 하다가 큰 빌딩을 지으면 그 빌딩이 제대로 서기나 할까? 이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처음에.
그냥 다시 들어가도 거기서 같이 유니크로를 만들 수는 없는 길인 건가요? 본인이 유니크로를 만들고 자라를 만들고 싶으면 네. 유니크로에 가면 돼요. 유니크로에 입사를 해야 돼요. 그래요? 그 힌트를 듣고 싶어요. 본인이 뭘 하고 싶다. 본인이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 패션 디자이너,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이 되고 싶은 패션 디자이너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무한 경쟁이긴 한데 본인이 미술을 했고 그리고 본인이 나름대로 감각이 있고 또 본인이 뭔가 남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것이 특히 패션은 상당히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원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또 구체적인 제품이 만들어지고 시장에서 적극 평가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 들었으면 어느 정도 나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뭐 회사를 돌리는 거 뭐 티 팔고 후드 팔고 이렇게 간다지만 그래도 얼굴 마담격인 물건을 만들어내면서 눈에 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그냥 제가 그러지 않을까 그런. 본인이 비즈니스를 해본 적 있나요? 없죠. 저는 없죠. 그래서 그 전 경험이 일천한. 그렇죠. 지금 본인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대학을 딱 졸업한 그 학생의 마음하고 별로 다르지 않죠, 그죠? 그쵸. 채운 게 없이 나이만 들었어요. 나이만, 시간만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본인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내가 알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본인이 그 이야기는 계속 어떤 얘기를 좀 물어보시면 다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네,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보냈고? 고등학교 때 잘 보냈습니다. 어떻게 잘 보냈어요? 그냥 뭐 미술 대학에 가겠다는 생각으로 근데 그것도 일종의 그냥 그런 맹목적인 대상이 그렇죠. 누구나 그래도 다 그래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미대를 가겠다는 생각을 해서 미술을 한 거네요. 어렸을 때부터 쭉 미술을 했어요. 그냥 부모님이 그냥 오늘 재능 있다 이래가지고 그냥 미술을 했고 그래서 뭐 학원을 다니고 미대를 갔어요. 어느 대학을 갔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학원을 갔어요. 부모님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 너 대학 잘 갔다 생각을 했겠네요. 나쁘진 않네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가진 미술적 재능을 잘 발휘를 하는 경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가서 보니까 과제도 주어지고 뭐 그러니까 나쁘지 않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시시해지기도 하고 딴 거에 눈이 또 많이 또 관심도 많이 생기잖아요. 딴 거 관심이 많이 갔다는 거. 건축이라든지. 건축, 그래요. 관심 대학 동안은 그냥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건축을 무척 하고 싶어 했는데 그때는 여기서 말한 저는 제가 대학을 못 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흔히 황심소에서 나온 사람들 생각처럼 다시 뭐 중간에 수능도 다시 보고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 그래요? 라도 가든지. 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그렇게 뭐 상관도 없었어요. 대학 안 가도 됐어요.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매뉴얼이 박혀 있었나 봐요. 뭐 만약에 내가 건축을 한다고 한다면 나는 건축과 가야지 뭐 이러고 뭐 이런 것들. 그게 그런 거가 그냥 저를 그냥 그 매뉴얼의 문제가 아니고요. 본인이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거나 그런 그럼 그냥 그걸 엄청 많이 했어요. 도망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막 엉뚱한 막 그런 거 엄청 많이 하고. 맞아요. 진짜 본인 말대로 아주 전형적인 방황하는 20대. 저 심지어 이도저도 아니면은 뭐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 해야지 이게 좀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하면 그럼 의사 해야지 이러면 그럼 뭐 전문 대학이라도 갈까 뭐 이러면서 실제 그런데도 막 찌르고 막 찔러보고 전문대라서 가서 의사를 해볼까 그러면은 만족할까? 그럼 나 누가 봐도 뭐 번듯하고 여기서 흔히 말하듯이 뭐 그냥 내가 굳이 나를 막 얘기하지 않아도 꼴리지 않고 그렇죠. 나는 그냥 미술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것들 막 그러면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어. 그렇게 또 부모님 때 엄마 이런 뭐 아빠 이런 거 할게. 그럼 또 돈 나오고. 그렇죠. 그렇게 시간 잘 갔어. 맞아요. 시간 잘 갔어요. 근데 황심소리 들은 덕택이는 거기 가서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훌륭해요. 심지어 그냥 대학을 안 나와도 된다는 말죠. 그냥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뭐 어디 여기가 한국이어서 뭐 이 문제도 아니고 내가 돈이 없어 돈이 더 많은 돈이 없어서 그것도 문제가 그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결국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될까,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결과를 얻을까,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내가 가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이 너가 그랬다고 분명히 알아주는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전 제가 경험 부족으로 인한, 그리고 고생 뭐 그렇게 절박할 이유가 없어서.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제 그 며칠 전 사장님처럼 그 사장님은 적어도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러면서 만약에 앞으로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의 강한 멘탈로 작용해서 그냥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뭔가를 치러야 할 아무것도 치르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이 악물고 내가 어떻게 왔는데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거나 저거나 가중이 다 똑같아요. 그럼요. 네,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걸 감당할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제 자리를 찾아서 그 기간을 기꺼이 보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도 찾아 들어가 봤고. 그거 찾아간 건 잘했어요. 네, 그러면 저에게도 어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니면 뭐 이것도 했는데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생길 테고 뭐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한 대로 어떤 영역이든 지금은 다 같은 선상에 아무 고생도 안 하고 그냥 손이 하얀 그냥 사람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뭘 제가 찾는지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찾는 게 본인이 지금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하는 것도 이전에 본인이 건축에 관련된 걸 해볼까, 뭐를 해볼까, 심지어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내가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별로 다른 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냥 자기가 해오던 거에서 그냥 힌트를 찾자 이런 식으로 난 미술을 그래도 해오고 뭐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좁힌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지. 그거는 본인이 진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거나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으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큰 발전은 더 이상 내가 좀비처럼 이렇게 동굴 속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뭔가 뭐든지 해보자, 저질러보자. 보통 항심소에서 내가 그러잖아요. 일단 뭐든지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저라는 사람한테 좀 맞아요. 그냥 닥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사장이 원하지도 않는 것과 또 잘리면 잘리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 그것도 시도해본 것도 좋아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더 살아나고. 그렇죠. 그거를 해보려고 했던 것도 아주 훌륭해요. 지금 30대 초반에 그 생각을 한 것도 아직 안 늦어요. 그까지는 아주 좋아요. 40 전까지 유효하다고. 그렇죠. 그걸 믿고 가고 있어요. 어쨌든 본인이 지금 뭐를 할 것이냐에 해서 가장 1차적으로 필요한 거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본인의 정체성을 뚜렷이 잘 드러내고 또 그것이 본인이 숙련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되는데 지금 본인이 이 M자형에 참 본인이 가진 M자형의 비극을 본인이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네. 특히 M자형 아이디얼이 가진 비극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할 때 되면 끊임없이 이것 조금 해보다가 저것 조금 해보다가 저것 조금 해보다가 하면서 저는 뭘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벼랑 끝에 몰려가지고 이거 안 하면 굶어 죽는다는 상황이 되면 당시에 자기가 해야 되는 거 할 수 없이 해가지고 그게 본인의 전문성이 되고 본인의 직업이 되고 본인이 그걸로 가지고 남다르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얼마든지 또 다른 거로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연명할 수 있어요. 연명의 파이프라인은 유지가 되는 한. 연명의 파이프라인은 타고 나가지고 그걸 어떻게. 근데 그거를 본인이 이제 나는 그렇구나라고 알고 이용한다면 이용하고 이런 함정은 피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본인은 파이프라인을 끊기보다는 이거를 내가 이용할 수 있으면서 길을 찾으면 어떨까 생각하는 것. 그 무슨 다음 카카오 그 사람처럼 8남매 중에 그 사람만 뭐 찢어지게 가난한지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 건 자기가 무슨 상황인지 그냥 인식 다 바로 뛰어든다고 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럼 부잣집 아들이라고 항상 뭐 마약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자기가 알고 그걸
나를 알고 가면 피하고 맞아요. 하면 되잖아요. 훌륭해요. 네.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네. 오늘은 본인이 나를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줬고요. 본인은 상담이 한 번으로 돼가지고 지금 지속되기가 힘들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본인이 뭔가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경험이든 기술이든 이런 게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끼고 그럼 직접적인 경험이나 기술을 습득을 하면 내가 다음에 나아갈 또는 내가 막연히 생각하는 디자이너가 되려고 하는데 기초 실력을 쌓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현장 경험을 함으로써 근데 그 현장 경험이라는 게 누구나 하는 그 방식대로 하기에는 내가 보통 내한테는 적합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다가는 금방 내가 스스로 죽어버리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거는 나한테 적합한 학습 방법이 아닌 것 같고 내한테 적합한 학습 방식으로 내가 사장하고 잘 이야기해가지고 사장한테도 도움이 되고 내한테 적합한 학습 방법으로 하고 또 거기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더 의미를 찾고 발전할 수 있는 제안까지 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는 그 질문을 이제 상담에서 한 거죠, 그죠? 예, 아니면 뭐 딴 거 해야 되나? 그렇죠. 아니면 그게 결국 사장한테 안 받아들이면 그러면 또 네, 그럼 딴 좀 힌트도 없고 딴 거 어떻게 할까요? 딴 거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럼 당장 아까 말했듯이 그럼 디자이너 관련된 일은 지금 하나도 하는 게 아니다. 그럼 그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디자이너 관련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라는 질문을 내한테 던지고 예. 거기에 대한 통찰을 좀 얻고 싶은 네. 거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이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디자이너 중에서 본인이 이 사람은 진짜 내가 생각하기에 놀라운 디자이너다. 또는 패션 인더스트리에서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나도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그런 사람 혹시 있어요? 좀 매우 많죠. 디자인 쪽에서 뭐 크리스토퍼 케인이라든지 크리스토퍼 케인 뭐 하는 사람 이야기 좀 해줘봐요. 그러니까 런던에서 그냥 혼자 항상 그 새로운 조형을 뭔가를 보여줘요. 마흔도 안 됐. 그렇죠. 그 사람이 처음에 시작은 뭐 하는 사람이었는데 처음도 디자이너로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옷들은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았는데 점점 이제 그렇죠. 실력이 나오더라. 그 사람이 런던에서 처음 시작은 그럼 디자인 관련된 뭐 학원이나 학교를 나왔어요. 런던 무슨 아트 스쿨이나 디자인 스쿨이나 뭐 이런 데서 일단 많이들 시작을 했죠. 예.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샵에 취직을 했겠죠. 그건 아직 잘 모르죠. 뭐... 사실 디올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옷에 있어서 상당히 감각이 있었고 실제로 옷을 좋아했어요. 본인 옷을 좋아해요? 제가 입는 거에는 별로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봐도 게을러서 그런 거를 근데 뭐 디자이너 중에서도 뭐 스티브 잡스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스티브 잡스는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왜 스티브 잡스가 터틀넥에다가 청바지만 입은지 알아요? 그냥 나머지 신경 쓸 거 차단하는. 그렇죠. 사람이죠. 옷에 신경 쓰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디자이너도 또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앙드레 킴 같은 경우에 본인이 저는 그래서 극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에요. 본인은 옷에 대한 본인은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옷에 대해서 아주 좋아하거나 옷에 대한 강한 애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좋은 걸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뭐 저 자신을 옷으로 드러내는 거에는 관심이 없지만 누군가가 그런 걸 원한다면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정도의 옷으로 인해서 특별함을 사고 싶다면 저는 그걸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참 괜찮은 옷인데 그 특이함이 많은 사람과 공유되는가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본인이 타겟을 좁게 잡고 특수한 어떤 패션을 하려면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어디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거조차도 모르죠. 뭘 필요로 하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막 미술을 할 때도 무슨 감성이라든지 뭐 그냥 느낌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냐 좀 구체적인 걸 보고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뭐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라 맞아요. 뭐 본인은 머리를 쓰고 생각을 하는 그런 걸로 예술하는 사람도 많지만 저는 아이디어를 그래서 되게 구체적인 걸 보고
하고 구체적인 태스크가 있어야 되고 그걸 자기가 컨셉을 새롭게 맞아요. 발전시켜요. 퍼져 나갈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문제를 발견해서 그런 걸 저는 그래서 막연히 집에서 내가 뭘 가져다가 예를 들어 여행을 간 영감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뭔가를 찾는 것도 있었어요. 지금 본인이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것도 본인이 구체적인 행위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탐색과 시간이 필요해요. 다음 상담에서는 그러면 그동안의 본인의 경험과 또 본인이 했던 작품 활동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어떤 준비 상태에 돼 있고 그걸 당장 내일이라도 본인이 그거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또 그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심지어는 상업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활동을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낼까요? 또 어떤 것이 가치가 만들어질까요? 심지어는 그렇게 하는 거를 내가 대량 생산하는 체제로 만들었을 때 마치 자라나 이런 것 같은 패션 인더스트리로 그게 나와야 되나요? 아니면 책이나 그림으로 나와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컨텐츠로 나올 수 있나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창의적인 본인의 역량이 더 잘 표현될 수 있고 그걸 또 누가 어떻게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하는 창의적인 활동이 소위 말해서 사람들에게 하나의 서비스로 사람들이 그걸 소비할 수 있는 소비의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라는 것까지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제가 봐도 너무 그냥 애송이고 한 게 없어서 갑자기 본인은 갑자기 또 디스를 시킬 필요는 없어요. 잘 나가다가 본인보다 더 한 사람 많아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 본인이 그동안 10년을 온돌 속에서 지냈던 어떻게 지냈던 동굴 속에 지냈던 그 나름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또 에셋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있어요. 나는 그게 완전히 진공 상태에 지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특히 때까지 가서 지냈으면 어쨌든 간에 본인이 그리든 표현하든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뭔가는 있을 건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 건가는 기존의 산업이나 기존의 비즈니스 그 통로에 본인이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 조급함만 조금 유보를 하고 본인이 기존의 채널에서 맞춰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찾고 기존의 채널이 아닌 데서 완전히 새롭게 길을 찾을 수 있는 거는 그 길도 찾아보자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성급하게 내가 지금 좀 많이 성급해요. 네, 지금 성급해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본인이 아주 긴 사연을 적었는데도 거기에서는 갑자기 그동안 10년 동안 여유롭게 잘 살다가 갑자기 나의 10년을 1년 안에 보상해야 돼 보상 심리가 많이 커졌죠. 네. 근데 1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게 1년 더 찾는다고 해서 부모님이 갑자기 너 죽여버린다 돈 더 벌어와라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너무 자기를 비하지 말고 일단은 1년 정도 본인이 진짜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찾아보고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거 뭐든지 하는데 다음에 그럼 내하고 다시 상담을 하면서 찾을 생각 있어요? 아니면? 물론 있죠. 이제 본인 얼굴 나와도 돼요? 그리고 저는 아이돌리스트라서 그런지 되게 샤이하게 보이고 그러다가도 그냥 제 정체를 좀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 드러내야지 그때부터 좀 저도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냥 이렇게 공개되는 것도 세상에 그냥 저를 누가 보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그냥 까발리는 의식같이 치르고 나면 저도 어디 가서든지 좀 편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그 작업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의 삶에 어떻게 보면 목표가 됐든지 그거를 찾아가는 그 프로젝트를 그러면 그거부터 같이 하도록 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아요.